2016년 7월 13일 오늘 7월 13일 맞죠? 좌측의 도면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모델링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안 정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름 정하세요. 아시겠죠? 자, 스케치를 그릴 건데 먼저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평면도에서 이렇게 네모가 하나 있는데 그놈이 이제 이 형상을 만들어준 가장 큰 스케치가 되겠죠? 요놈.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 숨은 선으로 보이게 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위에서 봤을 때 숨은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또한 이거를 이제 정면도로 연결해 보면은 내리게 되면은 얘랑 만납니다. 얘랑. 이걸 근거로 해서 평면도의 이 형상은 바닥으로부터 20mm의 두께로 파진 형상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쉬운 이 두 개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XY면을 잡고 들어갈게요. XY면을 잡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각형 R을 누르면 사각형 그리기가 되는데 사각형 그리기 방식 중에서 세 번째 프롬 센터라는 방법이 있었죠. 프롬 센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중심점 찍어주고 수평으로 한 점과 수직으로 한 점을 찍어주십니다. 자, 그놈의 사이즈는 더블 클릭했을 때 몇이 돼야지? 300에 300이죠. 300에 가로도 300이 돼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사각형 그리기로 중심으로부터 수평과 수직을 그리는데 이 사각형은 보니까 10mm씩 빠지죠. 10mm씩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80에 280이 되겠네. 그쵸? 해서 280에 세로도 280. 자, 해서 280에 28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를 해볼게요. 피니시 스케치하고 엔드 버튼 눌러서 등각 보기 하십니다. 자, 돌출 X를 눌러주고 돌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레전 바운드로 되어 있으면은 영역이 잡히기 때문에 영역을 좀 두 번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근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커넥티드 커브로 해서 커넥티드 커브로 바깥쪽 테두리만 잡게 되면은 한 번에 바깥쪽이 잡히면서 통째로 이제 돌출이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전 바운드리보다는 커넥티드 커브로 잡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높이는 90mm 나와 있어. 90mm 맞죠? 정면대 90mm나 나와 있습니다. 두께는 90mm 엔터. 어플라이. 자, 그리고 바닥을 살짝 돌려서 볼게요. 바닥을 살짝 돌려서 본 상태에서 커넥티드 커브를 이번에는 안쪽 280짜리 네모를 잡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두께가 몇인가 봤더니 우측 면도에 20이라 나와 있어요. 해서 20을 입력을 하시고 유나이트가 아닌 서브트랙으로 바꿔 놓으셔야만 이 큰 90짜리에서 20만큼이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돌려서 보면은 바닥이 20mm만큼 빠져 있을 거예요. 맞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C14 챔퍼 14mm로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4개가. 그래서 C14를 해보겠습니다. 요놈이 지금 현재 4-14니까 4군데가 다 14라는 소리죠. 그쵸? 챔퍼 들어갑니다. 챔퍼는 이 엣지 블렌드 옆에 보면 여기에 챔퍼라는 못따기 아이콘이 있죠. 자, 챔퍼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시메트릭. 만약에 가로 세로가 틀리게 못따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다른 치수값 이렇게 바꿔주고 그 거리값을 2번 어시메트릭이라고 해갖고 요놈은 가로 세로가 틀립니다. 근데 보통은 못따기가 똑같겠죠. 가로 세로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메트릭을 두시고 디스턴스 값은 하나만 줘도 14mm라고 한 번만 주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게 14mm가 깎여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모서리 클릭. 자, 이쪽도 모서리를 클릭. 이쪽도 모서리를 클릭. 지금 숨어있는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저께 제가 이 두 개를 켜놨죠. 하이라이트 히든 엣지와
여기 보시면은 allow section of hidden wireframe이라는 걸 켜놨기 때문에 숨어있는 선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클릭.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못다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컨트롤 W 스케치는 마이너스, 스케치는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엔드 버튼 눌러서 등각 보기 하시고요. 자, 이 상태 이제 여기 가운데가 문제거든. 여기 이제 가운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가 문제입니다. 고민을 좀 해봤더니 요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드래프트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어찌 됐든 간에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번 정도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돌출할 때 드래프트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드래프트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드래프트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돌출해서 드래프트를 주는 방식을 좀 써볼게요. 그리고 메꾸는 방식 해서 일단은 제가 스케치를요, 상부면에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상부면에. 자, 이 상태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그릴 건데,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일단 그리냐면은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각형을 하나 간단하게 그릴게요. 사각형 중심에서부터 수평 수직으로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이 사이즈를 잘 보시면은 300에서 25, 양쪽으로 합해서 50이 빠지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250이 되겠죠. 맞습니까? 250에 25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사각형이에요. 여기 이 모서리가 꽉 채워, 이게 지금 다 없다는 전제 조건이죠. 이게 지금 채워져 있지 않다는 전제 조건의 사각형이 250에 250짜리입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요. 엔드 버튼 눌러서 돌출합니다. 익스트루드로 돌출을 하는데 요 놈을 선택을 해서 방향은 아랫방향, 리버스 다이렉션. 두께는 여기 60이라 나와 있죠. 자, 60이라 지정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드래프트에 뭐 from start limit로 바꾸신 다음에, from start limit라는 거는 내가 그린 스케치 면으로부터 9배가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각도는 이제 80도니까 10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애가 80도가 되기 위해서 10도가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10도가 기울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OK 한번 눌러주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파지는 거죠. 맞습니까?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10도씩 9배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C60으로 메꿔줘야 되거든요. 요렇게가 60에 60으로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요거를 내가 어떻게 그리냐 봐보세요, 여러분. 스케치를요, 그냥 여기 상부면에, 여기 꼭대기 요 상부면에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덧대서 그리는 거야. 라인으로요? 아니면 프로파일로 그릴까? Z. 여기 꼭지점에서 수평, 대각선, 수직. 요래 놓고 거리는 이게 60mm. 그리고 각도는 45도가 되겠죠? 45도. 그럼 60mm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엔드 버튼 누르시면은 애 같은 경우는 돌출을 그냥 일자로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그린 요 놈을 잡아주시고요. 방향을 내려주시고 엔드 값을 until select로 해볼까요? until select로 바닥면을 찍어주는 거죠. 그럼 바닥면 찍은 이 면까지 쭉 내려가면서 돌출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서브트랙이 아닌 유나이트로 합쳐줘야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어저께 배웠던 요거 미러 피처로 피처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놈입니다. 여기서 잡기 좀 불편하시면은요, 요 파트 내비게이터 열면은 마지막에 했던 익스트루드를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셀렉트 플랜 같은 경우는 애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YZ 요 면이 되겠죠. 어플라이. 자, 지금 에러가 났는데, 지금 이 애 같은 경우 미러 피처가 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딱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때는 그냥 스케치에서 그냥 피처 그 미러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러 피처 말고 미러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러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통째로 미러하는 거, 통째로 그냥.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피처 하나가 아니라 바디 전체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그냥 미러 해버리는 거야. 해서 플랜을 YZ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다시 한번 잡고 플랜에 내려가서 이번에는 XZ. 그리고 OK.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 얘를 안 잡았구나. 이쪽 할 때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하나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잡으려면 이거 두 개를 다 잡고 돌려야 돼요. 미러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XZ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통째로 그냥 객체 자체를 하나의 바디로 인식해갖고 바디 전체를 돌릴 때 그럴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애가 결론은 몇 개냐면요. 결론은 4개 4개 맞죠? 얘는 지오메트리가 총 4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자, 이래서 지오메트리가 총 4개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유나이트라는 버튼이 그 불리언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유나이트 버튼이. 그 유나이트 옆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열어보면은 유나이트, 서브트랙, 인터섹트 3개가 다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개의 지오메트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유나이트를 해야겠죠. 유나이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 지오메트리 하나만 잡아주시고 타겟에는 아무 지오메트리 하나만 잡아주시고 툴 지오메트리에다가는 나머지 3개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OK 하시면은 얘가 하나의 지오메트리 되는 거죠. 이제. 다 합쳐졌기 때문에 컨트롤 W로 스케치에 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패턴 피처가 안 될 경우에는 패턴 지오메트리를 해서 나중에 유나이트로 합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원도 하나 그릴 건데요. 스케치를 여기 상부면에 들어가시고 OK 하시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원기둥 2개를 그려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스케치에서 바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가도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constraint equal radius로요. 이 원과 이 원은 equal radius 해주시고요. 거리값은 35에 34죠. 35에 34. 여기서 여기까지는 35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4. 원의 크기는 12가 되겠네요. 자, 24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지름 10이니까 24.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값이 35mm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34가 되겠네요. 그리고 돌출 X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케치를 안 나왔어요. 스케치를 안 나오고요. 안 나온 상태에서 X 돌출을 바로 누르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 있는 스케치가 동시 선택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스케치를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돌출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그려놓은 스케치가 동시에 선택이 되면서 동시에 돌출이 된다는 거죠. 뭐 이게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돌출 버튼 누른 다음에 커넥티드 커브보다는 인퍼 커브로 두시고 인퍼 커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케치 안에 있는 형상을 다 한 번에 잡아준다 그랬죠? 맞습니까? 돌출 높이는 60mm 유나이트 오케이. 컨트롤 W 스케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 맞나요 여러분? 자, 유나이트 하는 거, 불련의 유나이트 별도로 하는 방법과 그리고 미러 피처가 안 될 경우 미러 지오메트리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